안녕하세요. 제이마음입니다. 오늘도 잠자리 동화로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최현웅 어린이이고요. 5살이에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현웅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책도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전래동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부자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서로 많이 물려받으려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다고 우겼어요. 난 아버지에게 날마다 쌀밥과 고기 반찬 그리고 비단 옷을 해드릴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맏딸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맏딸이 우쭐대며 말했어요. 어머머머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아버지 생각만 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지. 둘째 딸도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러자 막내 딸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들은 시집이나 갈 거잖아. 나는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세 딸 모두가 서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다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통에 부자는 세 딸 모두 효녀라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딸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딸들만 칭찬했어요. 그 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세상에 없을걸요? 뭐야? 선비의 딸들이 내 딸들보다 더 효녀란 말이지?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부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자는 선비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선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허, 좀 전은 선비께서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다니요. 호호호. 부자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자 선비는 허허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선비는 바지가 짧아진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얼마 전 선비는 여름옷을 한 벌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바지를 입어보니 한 뼘이나 길지 뭐예요? 얘들아, 누가 내 바지 한 뼘만 좀 줄여다오. 네. 세 딸 모두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그 선물로 받은 바지를 입어보았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어이구 이런, 바지가 껑충 짧아져 있네. 아니 내가 분명히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선비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세 딸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맏딸이 대답했어요. 이상하다. 제가 어젯밤에 정확히 한 뼘을 줄였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딸이 말했어요. 어젯밤에요? 아구,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또 한 뼘을 줄였지 뭐예요? 둘째 딸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언니들이 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막내딸도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허허허허. 선비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선비의 말을 들은 부자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세 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구나. 누가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아버지. 세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바지가 조금 더 안 줄었지 뭐예요? 아니, 바지가 어째서 그대로인 게냐? 부자는 화가 나서 세 딸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도 안 줄었다고요? 예, 넌 도대체 뭘 했니? 아버지 바지 줄이지 않고. 맏딸이 둘째 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아, 그런 일은 내가 아니라 막내인 네가 했어야지. 둘째 딸은 막내딸에게 눈을 흘겼어요. 그러자 막내딸도 입을 삐죽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언니들도 참 바느질도 서투른 내가 바지를 줄여야겠어요. 언니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부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이웃으로 가깝게 살고 있었어요. 두 집은 식구 수도 가진 것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김서방네는 날마다 우당탕 퉁탕 싸우며 산다는 것이고요. 이서방네는 날마다 하하호호 웃으며 산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식구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고삐를 끊고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 소는 마을의 밭이란 밭은 모두 짓밟고 다녔어요. 김서방네 식구들은 헐떡헐떡거리며 소를 겨우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서로 한바탕 싸움을 벌였지요. 도대체 여물을 얼마나 조금 줬기에 소가 배가 고파서 날뛰게 만든 거야? 어? 김서방이 아내에게 마구 화를 냈어요. 아이고, 넌 눈도 없니? 코앞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아니 소가 고삐 끊는 것도 못 봐? 아내는 며느리에게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아, 여보, 아니 소가 밭을 저렇게 망치도록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남편을 째려보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화를 냈어요. 아이, 아버지가 고삐를 단단히 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남탓만 하며 옥신각신 싸우는 통에 김서방네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지겨워. 아니, 이제 좀 그만 싸울 수 없나? 아, 참 그렇지. 이서방네는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나던데 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거지? 김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가 소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네 집이라면 어떻겠나? 우리처럼 똑같이 다투었겠지? 이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어쩌는지 한번 잘 보게. 이서방은 슬며시 소의 고삐를 풀어주고는 소 엉덩이를 철썩 때렸어요. 깜짝 놀란 소는 밖으로 뛰쳐나가 논밭을 마구 돌아다녔어요. 이서방네 식구들은 놀라서 달려나와 소를 겨우겨우 붙잡아 외양간에 도로 넣었지요.
밭이 다 망가진 것을 본 김서방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이서방도 틀림없이 싸움을 하겠지? 어디 한번 보자고. 이서방이 먼저 가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 잘못이오.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물을 좀 든든히 먹였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잘못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고삐를 얼른 붙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기 탓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만 깜빡 잊었어요.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렇게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니 웃음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군. 사이 좋은 비결이 바로 저것이었구나. 김서방은 자기 무릎을 탁 치고는 밝아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커다란 광에는 쌀이 그득그득할 정도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집이 아주 가난했다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요리조리 머리를 써서 재산을 빵빵 불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 근심만 쌓여갔어요. 아이고, 나 죽으면 이 재산이나 다 까먹지 않을까. 걱정이야, 걱정.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미덥지가 않았거든요. 삼형제 모두 착하기는 한데 워낙 놀기 좋아하고 머리 쓰는 일은 싫어하니 걱정일 수밖에요. 아이고, 저 애들을 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면 아이고. 그렇게 근심만 하던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아들들이 모자란다면 며느리들이 있잖아.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건 며느리니까. 그래. 새 며느리 가운데 재산을 든든하게 잘 지킬 그런 며느리를 한번 뽑아보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서 벽시 한 톨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벽시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벽시니라. 이리저리 살펴보고 어찌 쓸 것인지 궁리를 해보아라. 아주 귀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벽시 한 톨씩 받아든 며느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공손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큰 며느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하도 귀하대서 금 벽시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람? 그냥 보통 벽시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참 이상하시지. 노망이라도 들으셨나? 아휴, 참. 촐랑촐랑 방정 맞은 맏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흉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벽시를 길바닥에 휙 던졌어요. 둘째 며느리는
벽실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말했어요. 귀한 벽시라고? 거참 그런 것도 있나? 아니, 벽시가 벽시지. 하나도 귀해 보이지가 않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어쨌든 귀한 벽시라니. 아유, 배도 고픈데 몸보신이나 한번 해볼까? 까불까불 까불기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는 껍질을 까서 벽시를 입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오독오독 씹어서 꿀꺽 삼켜버렸지요.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벽시라고? 그래, 아버님의 뜻을 담은 벽시니 귀한 게 틀림없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는 오래오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신통방통한 꾀가 떠올랐지요. 막내 며느리는 방긋 웃더니 말총으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만든 올가미를 마당에 동그랗게 편 다음 가운데에 벽실을 살짝 놓아두었지요. 가만히 기다리자 짹짹 짹짹짹 하며 올가미에 참새가 걸려들었어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참새를 받아갔어요. 아이고, 그 참새 튼실해 보이니 약 되겠네. 나한테 팔게 내가 달걀 하나 줌세. 막내 며느리는 달걀 하나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달걀을 부화시킬 방법을 찾았어요. 드디어 그 달걀로 병아리를 얻었어요. 암탉에게 달걀을 따뜻이 품게 했거든요. 병아리는 쑥쑥 자라서 암탉이 되었어요.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낳아 병아리를 깠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삐약.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되고 또 그 암탉이 병아리를 까고 막내 며느리는 암탉과 병아리를 팔아 아기 돼지를 샀어요. 이번에는 아기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돼지가 되었어요. 꿀꿀꿀꿀 하며 무엇이든 맛있게 먹었거든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를 12마리나 낳았어요. 아기 돼지 12마리도 금세 엄마 돼지처럼 덩치도 커지고 도실도실 살이 올랐어요. 이번에 막내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샀어요. 음메. 엄마와 떨어진 송아지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곧 씩씩해졌어요. 구수한 쇠죽을 열심히 먹고 쑥쑥 자라 마을에서 가장 힘센 황소가 되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튼실해진 황소를 팔아 이번에는 논을 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아들들과 손자들도 모두 함께 모이게 했어요. 자, 오래전에 내가 나눠준 벽시를 기억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 잘 생각해서 쓰라고 했던 바로 그 벽시 말이다. 어디 말 좀 해보아라. 벽시를 어찌 썼느냐? 방정맞은 맏며느리가 촐랑촐랑하며 대답했어요. 아유, 아버님,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시를 왜 찾으세요? 아우, 그때 바로 길바닥에 버렸는걸요. 맏며느리는 냉큼 말하고 깔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이고, 형님, 그 아까운 걸 그냥 버리셨소?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귀한 벽시라 하셔서 껍질을 잘 까서 콕콕 씹어 먹었답니다.
까불까불 까불기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막내 며느리가 논문서를 슬쩍 내놓았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주신 귀한 벽시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러고는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논으로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옳거니 마침내 우리 집 살림꾼을 찾았구나. 이제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막내 며느리가 관리하거라. 막내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네가 가장 큰 재산이로구나.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지화자 좋다 하며 춤까지 추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갔어요. 벽시 한 톨을 가지고 논을 몇 마직이나 마련한 솜씨니 그 많은 재산을 얼마나 잘 불렸겠어요? 맏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막내 며느리를 본받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어요. 놀기만 좋아하던 아들 삼형제도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지요. 부자 할아버지의 집은 해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었지요. 재산도 부자, 마음도 부자인 이 집은 그 마을의 큰 자랑이 되었답니다.